사실 원방은 어느 단계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에 따라서 할 얘기가 진짜 달라요. 뭐냐면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 원방을 처음 보시는 거라 그러면 제가 뭐 일반형, 표준형, 원의 중심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거고 지금 이제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니까 이제는 실전 쪽으로 가야 되니까 문제를 푸실 때 실제로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들 좀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방은 어쨌든지 간에 일단 오늘 한번 쭉 다 푸시고 그죠? 이번에 모델까지 숙제로 쭉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도 되게 많이 풀어보시고 원방이 제일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원방을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되게 단순해요. 접근법이 너무나도 다양해서. 근데 접근법을 조금 잘못 택하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되니까 어려워 해도 끝이 없어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하십니다. 자, 원의 방정식에서 일단 저는 다른 것 말고 기본적인 내용 다 알고 계시는 거 맞죠? 표준형, 일반형까지는. 자, 이런 정도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 자체가 평면상의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의 집합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다가 루트 씌워놓고 보시면 정말 그 거리가 R이구나 이런 거 아실 수가 있죠. 자, 얘를 갖다가 원의 중심이라고 부를 것이고 R을 갖다가 원의 반지름, 일정한 거리만큼을 반지름 이렇게 부를 것이다. 원의 정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평면상의 한 정점, 컴퍼스로 바늘을 꼭 찍었어요. 일정한 거리,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는 점의 집합이라서 컴퍼스로 원을 그리는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정의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당연히. 그죠? 자, 일단 여러분은 이제 원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반사적으로 탁 튀어나와야 되는 키워드가 3개가 있어요. 뭐냐면 중심 반지름, 요거 일단 요거 세트. 중심 반지름 그 다음에 바로 이어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90도 요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중3 기하에서 배우셨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 원주각 익히 좋게 옮겨도 되잖아요. 그거는 여기서는 잘 안 나와요. 여기서는 써볼 때 없고 대신에 반원에 대해서는 그죠? 지름에 대해서 얘가 이제 원주각이 90도다. 요 내용은 무조건 누가 이렇게 쿡 하고 던지면 90도 원 뭐 이거 바로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원 하면 일단 중심 맞지. 혹시 원주각 90도짜리 얘기하려고 그랬냐? 요거까지 3개를 세트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얘를 알아두시면 일단 당장 써먹을 게 되게 많고요. 기하를 선택하시게 된다면은 이제 거기서 평면 벡터 하실 때 원의 벡터 방정식도 이제 얘를 이용해서 겁나 빠르게 구하실 수가 있거든요. 되게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웬만큼 어렵다는 삼각함수 관련하는 복잡한 미적분 투 문제들이 다 요 내용 알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 하면 일단 중심 반지름, 그 다음에 원주각 90도 개까지를 세트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일단 점이 왜 3개가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3개의 점을 지나는 원은 유일하게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그런지 뭐 지금 미지수가 몇 개, 미정 계수 A, B, R 이렇게 3개가 있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일반형으로 쓰셨을 때 오늘은 다른 게 쓸 게 많진 않아요. 목차를 잡아서 쓰기 시작하면 이게 양이 너무 방대해져서 그냥 키워드 쭉쭉쭉 짚을 테니까 모르고 계셨던 내용만 쓱쓱쓱 쓰시기 바랍니다. 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입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A는 여기서의 마이너스 2A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1대1로 딱딱 떨어지진 않아요. 이렇게 보셨을 때도 내가 모르는 것이 A, B, C 이렇게 있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는 점이 3개가 주어지면 원의 방정식 하나 구할 수 있겠구나. 대신 이 3개의 점은 뭐야? 일직선상에 있으면 안 된다. 다른 표현을 써볼까요? 3개의 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이 정말 하나밖에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얘가 사실은 3개의 점,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3개의 점이라면 삼각형이 하나 결정될 것이고 삼각형 하나당 외접원이 하나씩 있잖니. 이제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원의 방정식은 당연히 하실 줄 알아야 되고 여기서 제가 아까 그 원주가 90도이기 때문에 좀 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십니까? 지름의 양끝점 하나 주세요. 일단 점 하나. 아무거나. 0,0. 자, 소희님 아무거나 하나만 주세요. 5,2요. 네? 5,2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자, 얘를 갖다가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자, 일단 순진하게 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원 하면 일단 중심 반지름이다. 그러면 중심을 구하시면 되죠. 이러지 마세요. 자, 중심이 2분의 5,1이었고 반지름 얼마냐? 이제 짜증이 좀 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참 잘 고르셨어요. 호수를. 자, 반지름 얼마냐? 그럼 4분의 29에다가 루트요. 이제 이렇게 쓰시면 원의 방정식 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푸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 이제 표준형으로 다 구하실 수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했으면. 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 x 빼기 0에다가 x 빼기 5, y 빼기 0에다가 y 빼기 2는 0이다. 이 방법이
훨씬 빠르고 쉽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 그래서 반지가 얼마니?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할 수 없이 얘를 다시 한번 저기로 바꿔주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는 합니다만 가령 단답형으로 답을 써야 되거나 또는 이제 문제를 줄 때 출제자가 처음부터 일반형으로 줬을 때는 얘를 풀어헤치는 게 압도적으로 빠르다. 이 식은 왜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 지름의 양끝점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다시 생각을 해보자. 원의 방정식을 하나로 딱 특정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몇 개 필요해요? 3개 필요하죠. 비정계수가 3개니까 이런 걸 자유도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점이 2개밖에 없는데 제가 어떻게 원의 방정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표현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수능 가십니까? 자, 그럼 저는 얘네들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갖는 그 x, y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수능 가세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야. 이 직선과 저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끝. 이렇게 하시면 끝나죠. 자, 이 직선 생각해 보시면 x 빼기 0분의 y 빼기 0 나오죠. 저 직선 보시면 x 마이너스 5분의 y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맞습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면서 그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 이렇게 곱해주시고 이항하시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온다. 여기까지 수능 가십니까? 이 내용 납득하세요?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얘가 나중에 가서는 그대로 야 요 벡터랑 저 벡터랑 내적하면 0이잖아. 이렇게 해서 벡터 방정식으로 이제 원을 표현하시는 그런 이제 기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1학년 문제에서는 거의 잘 소개를 안 하다가 일품 같은 책 그런 책에서만 가끔씩 얘기를 해요.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졌을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더 빠르다. 근데 무엇보다 고생을 좀 덜 하셔도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는 뭔 얘기를 할까? 이따가 제가 원과 원의 위치관계 같은 거 할 때 써먹으려고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원의 정의부터 야 원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원은 테두리입니다. 잠깐 기다릴게요. 원의 정의가 뭐였어요? 평면상의 한 점점. 걔를 나중엔 중심이라고 부를 거고요. 반을 딱 찍어. 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이 집합이니까 일단 이거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원의 중심 있죠? 딱 그 점, 반을 찍힌 그 점은 원에 포함되어 안 돼요? 원에 포함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유치원생으로 돌아가서 색종이를 오려서 원을 만듭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색종이를 오리고 있다고 했을 때 실제로 여러분이 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가위, 날이 닿았던 그 부분만이 원인 거예요. 납득하십니까? 원이라고 하는 거를 야 이렇게 동그란 노란색 색종이에서 동그랗게 오린 요 부분, 요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죠? 점의 집합인데 어떤 점의 집합이냐? 여기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요 점들의 집합이라서 원은 사실은 원의 면적이라고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하지만 원으로 둘러싸인 요 내부의 면적이 뭐냐가 사실은 진짜 정확한 표현이고 그냥 그 뜻, 그 표현을 갖다 원의 면적이라고 얘기를 하겠다 약속을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면적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야 원 위의 점 있잖아. 그랬을 때 여기 똑 찍으시면 망하는 겁니다. 야 원 위의 점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이건 알아서 원주상의 점. 그래서 여기다가 딱 찍으셔야 돼요. 납득하십니까 이 차이? 자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무슨 얘기할 거냐면 야 원하고 만났어 안 만났어? 얘는 두 점에서 만났어. 근데 원하고 원이 만났니 안 만났니까 두 점에서 만났다고 하지. 이만큼이 면적이 겹쳤어라고는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만났냐 안 만났냐? 색종이 위에다가 다른 꼬마 색종이를 올려놨으니까 만났죠. 포함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죠? 얘는 안 만나는 겁니다. 네, 요거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원의 방정식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그래 그렇게도 할 수 있네 하는 거 이제 지름의 양끝점 요거 좀 부어드리고 싶었고요. 자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축에 접한다 그랬으면 여기 접하냐 저기 접하냐 y축이었다 그러면 이런 꼴이 되겠죠. 자 x좌표의 절대값이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x좌표의 절대값이 원의 반지름과 같다. 얘는 r, b 얘는 마이너스 r, 얼마 이런 걸로 쓸 수 있겠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x축에 이쪽 저쪽에 접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a, r 이런 걸로 쓰실 수 있겠고 얘는 뭐가 돼요? 또 하여튼 마이너스 r 이렇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시리즈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1, 4분면 쪽에서 x,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이 거리도 반지름, 이 거리도 반지름이니까 얘는 중심의 좌표가 r, r이죠. 맞습니까? 2, 4분면 쪽에서 x,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얘는 마이너스 r, r이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3, 4분면 쪽에서 x, y축에 동시에 접하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고요. 4,
4사분면 쪽에서 xy축의 동시접하면 r, 마이너스 r이다. 여기까지 납득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야 xy축의 동시접한데 알았어.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y는 x상에 있든지 또는 중심의 좌표가 y는 마이너스 x상에 있겠네 를 가지고 곧장 풀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림포스 고난도에 나왔던 문제 중에 어떤 형태가 있었냐면 포물선이 있어요. y는 x의 제곱 빼기 4 같은데 이거는 필기를 하지는 마세요. 그냥 문제를 어떻게 풀지 같이 고민을 좀 합시다. 자, 우리한테 뭐라고 주냐면 원의 중심이 요 포물선 상에 있어야 된대요. 원의 중심이 포물선 상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포물선 상에 있는 어느 여기가 중심이면서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얘가 xy축에 동시에 접해야 된대. 이렇게 하나 있고 뭐 이렇게 하나 있고요. 얘네들은 y축 대칭이긴 할 것 같고 y축 대칭이 아니게 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죠. 그거는 여기에서도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있었다. 그랬을 때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놈들 나왔을 때는 포물선식이 뭐가 됐든지 떨지 마시고 하여튼지 간에 y는 x라는 이 직선과의 교점을 생각을 하시면 원의 중심이 요 위에 있다면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한편 원의 중심이 포물선 위에 있는 것도 맞죠. 이거지 괜찮으십니까? 이 컨셉을 좀 잘 기억을 하세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얘도 굉장히 오래된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숫자를 바꿔서 출제한다고 하면 포물선을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그거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xy축에 동시에 접하라고 했으면 알았어 중심의 좌표가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직선상에 있겠네 를 알고 푸시면 된다. 일단 문제 풀이는 좀 이따가 보면서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아폴로니우스 형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 이제 두 개의 점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실제로 예제를 그냥 같이 풀면서 보시면 편할 것 같고요. 뒤에 있던데 걔가 15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51쪽에 있는 15번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는데 여기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요 라고는 문제를 잘 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폴로니우스 형님은 옛날에 데카르트보다 한참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해석기하를 풀 줄 몰랐습니다. 좌표계가 어떤 시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논증기하로 이거를 다 증명을 했던 사람이고 우리는 안 그럽니다. 우리는 데카르트 오빠가 잘해줘가지고 자 A.-4,0 그 다음에 B.6,0 얘가 또 아폴로니우스 원에서 가장 흔한 패턴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X축상의 점들을 주기는 합니다. 자 여기로부터 거리의 비가 3대2였다. 이런 점들이 원이 나온다는 것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론적 배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5번에다가 타이틀을 달라면 아폴로니우스의 원 여러분이 구하실 건데 아폴로니우스 거예요. 자 이렇게 이름을 부를 거고요. 얘가 원이 나온다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로부터 거리의 비가 3대2인 점을 갖다가 x, y, p점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우리는 지금 AP 대 BP의 길이의 b가 3대2라는 거 납득하시죠? 선분기호 생략합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루트라고 그러냐? 우리는 당연히 제곱을 할 거예요. AP의 제곱, BP의 제곱의 b가 3제곱 대 2제곱이다. 이거 보시면 9 곱하기 괄호고 BP의 제곱 가시면 되겠죠. x 빼기 6의 제곱, y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그죠? 걔가 누구랑 똑같아? 4 곱하기 괄호고 x 플러스 4의 통째로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자 x 원의 방정식에서의 그 갖는 특징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x의 제곱과 y의 제곱의 계수가 전부 다 5로 똑같습니다. 정리해보시면 그죠? 5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5 곱하기 y의 제곱까지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x, y가 곱해지는 항은 없고요. 여기서 4, 8에 32에다가 마이너스에다가 아니 모르겠다. 컨닝할게요. 컨닝도 쉽지가 않아. 한 24, 엄청 숫자가 나오네. 9, 6에 54에다가 마이너스 했으니까 마이너스에 108에다가 마이너스에 4, 4, 16에 32니까 마이너스 140이에요? 맞네. 자 마이너스에 140에 x 나올 것이고 y는 없고요. 그 다음에 그냥 는으로 갈까? 자 36에다가 어렵다. 36에다가 9에다가 54에다가 324가 빼기가 될 거고 4, 4, 16에다가 64니까 마이너스에 260 이라고 믿습니다. 자 5로 일단 쭉쭉 나눠보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4 곱하기 x에다가 y의 제곱 하신 것이 마이너스에 얼마죠? 5로 나눴으면 52인가요? 어렵습니다. 자 이러면 얘가 원이 된다는 것부터 먼저 확인을 하자. 진짜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하자. x 빼기 12에다가 통째로의 제곱하시고 y의 제곱하셨을 때 144에다가 52니까 뭐 90인가? 이거 아직 볼펜으로 쓰지 마세요. 얘가 잠깐만요. 제가 이거 구해봤을 때 반지름이 12가 나와야 되거든요. 망했네. 54, 324,
4를 나중에 빼야 돼. 그 다음에 4, 4, 16에다가 64 마이너스 260 마이너스 260을 5로 나누면 260을 5로 나눠. 그럼 5, 5, 25, 52 맞는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144를 더해. 어렵다. 3대 2문제는 3대 1 했으니까 9대 4야. 9, 4 x 빼기 6 x 플러스 4 맞죠?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면 얘가 x가 틀렸네요. 아이씨 죄송합니다. 14짜리고 여기가 28에다가 여기가 28, 14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구나. 140 나누기 5가 28이군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틀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쁘게 만들어 보시면 x 빼기 24에다가 통째를 제곱 나오고 y의 제곱 하셨을 때 196에다가 52 했으니까 144 나온 거 맞죠? 자, 그래서 얘가 결과적으로는 뭐가 나왔어요? 14,0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12인 원이구나 라는 거는 납득이 가시죠? 해봤더니 그렇더라.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얘를 풀어나갈 거냐면 아폴로니우스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얘를 가지고 자, 우리가 만일 직선 AB 상에서 제가 이렇게 던질게요. 직선 AB 상에서 AP 대 BP가 3대 2인 점을 찍어봐 라고 하면 뭘 찍으실래요? 선분 AB의 3대 2 내분점 또는 외분점 찍으실 거죠. 그렇지 않아요? 직선이었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요 정도는 얘기해 볼 수 있겠네. 자, 우리는 사실은 내가 또 건강한 거를 스튜어트랑 겪어서도 보실 수 있어요. 사실은. 어쨌든 그랬고 욕심 안 부릴게요. 자, 우리는 AB 선분의 3대2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출제자가 원하는 것은 좌표 평면상에서 AP 대 BP가 3대 2인 점 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얘를 가지고 그래 잠깐만 좌표 평면까지 내가 자신이 없고 선분 AB 그러니까 직선 AB 상에서 3대 2라고 하면 3대 2의 내분점 한번 3대 2의 외분점이 한번 나오겠네 까지는 수긍이 가시죠? 그 다음에 결론은 뭐냐면 얘네들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일단 원이라는 건 납득하셨죠? 그 다음에 3대2 내분점, 외분점은 구하실 줄 알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이 하나 나와요. 외분점은 26,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넓이의 최대값이 어쩌고 얘기하는데 아폴로니우스에 원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계산은 아주 쉽고 무조건 빠르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눈 부릅뜨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A점이 마이너스 4였어요. B점이 6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대2의 내분점이 2가 나와요. 3대2의 외분점은 26이 나오거든요. 이미 점이 다 4개가 찍혔고요. 얘네들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이 원의 중심까지 생각하시면 5개의 점이 무려 5개나 되는 점이 일직선상에 쭉 분포를 합니다. 이거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항상 이렇게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찍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셔야 돼요. 상황을 완전히 딱 통제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풀다가 중간에 집중이 깨지면 시간이 쭉쭉 늘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다? 점 5개가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누가 뒤집자식인지를 헷갈리는 거죠. 자,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 계열에서의 1단계 문제는 뭐냐면 야, 그러니까 원 방정식이나 좀 구해. 이렇게 하면 그때는 여러분 x 빼기 2, x 빼기 26 하시면 다 끝나는 거죠. 이거 하시면 이제 원 방금 끝났습니다. 다시 정리해 주시면. 근데 출제자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실제로. 얘네들이 노란둥이가 이제 P점의 잡지구나까지는 알겠는데 그래놓고 나서 정작 출제자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APB라는 삼각형 이제 와서 다시 A랑 B를 찾으셔야 됩니다. A는 마이너스 4, B는 6짜리예요. A, B, P라고 썼을 때 얘의 넓이가 최대이려면 어떻게 될까?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점을 어느 위치에다가 놨을 때 삼각형 A, B, P의 넓이가 최대이게 되잖아요. 얘는 2분의 곱하기 A, B의 길이에다가
높이가 최대면 되는 거죠. P점의 높이가 최대일 때 얘네들의 반지름과 같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얘가 답이에요. 자, 이거를 수면이 어디까지 돼야 되냐면 제가 실제로 어떻게 풀었냐면 내분점 2,0 외분점 26,0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24는 60 끝 이렇게 그냥 바로 풀었거든요. 얘를 세 줄에 끝내실 때까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쪽은 뭐였냐면 얘네들의 자취가 실제로 원으로 나오잖아요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장치였고요. 밑에는 실제 문제풀이입니다. 알았어. A, B 선분의 3대2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그러한 점들이구나. 그런 원이구나 라는 거 아시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요게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였고요. 다시 이제 저는 앞쪽에다가 슬슬 써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은 관계, 위치 관계라는 말이 나오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팍 떠오르는 생각은 맞나 안 맞나? 요거부터 보시면 되겠고요. 원과 직선의 위치 먼저 생각을 하시면 원하고 직선이 안 맞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만나는데 조금 특별하게 만났어.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났어.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얘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안 만나. 끝.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부르고 꼬마를 갖다가 R이라고 하시면 D가 R보다 크면 안 만나. 그죠? 자, 얘는 뭐예요? D하고 R이랑 같았을 때 만나고, 요런 놈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접선, 탄젠트 라인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접점의 이름을 T라고 많이 지어줬었죠. 자, 탄젠트 라인이라서 그랬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놈들은 뭐라고 그러냐? 직선 자체는 할선이라고 부르고요. 할이 분할하다 할 때 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분할했죠. 할선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 요렇게 원의 할선이 이제 원에 의해서 잘린 노랑둥이를 갖다 뭐라고 불러? 현이라고 부를 겁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부터 현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반지름 이용하시면 우리한테 현 AB의 길이가 얼마니를 물어볼 거예요. 너무 대충 줬네요. 자, 그러면 실제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겠냐? 접선이랑 현에서 다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얘는 그냥 계속 D라고 갈게요. 자, 우리 출제자가 항상 야, 현의 길이 좀 구해.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낼 거거든요. 자, 현 A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2 곱하기 이렇게 이제 구할 건데, 2 곱하기 괄호를 루트에다가 AH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R제곱 빼기 D의 제곱 하시면 되는 거 맞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집값 나오고 직교좌표 됐으면 무조건 피타 형님한테 무조건 SOS 하셔야 돼요. 그죠? 피타고라스 형님이 그러면은 저희 정리 한번 써봐. 이렇게 해서 R제곱 빼기 D제곱 하시고 루트 씌우시면 HB의 길이까지 나오고 AB 전체는 여기다 이해를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납득하십니까? 자,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현의 길이 구해.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나오냐? 접선이었을 때는 이제 명문고시에서 많았습니다. 얘는 서로 당연히 반지름과 접선을 반지름에서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요?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반지름만큼 길이 딱 보면 반드시 직교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원에서의 접선 몇 개? 3종 세트 나올 겁니다. 하나는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하나는 기울기를 할 때, 하나는 원박의 함정. 이거는 이 원에서 일단 처음 딱 시작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곡선을 그으셔도 접선은 항상 3종 세트로 다닙니다. 3차 함수, 뭐 사인, 코사인 뭐가 됐든지 간에 항상 3종 세트예요.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원박의 한점, 곡선박의 한점에서 그을 때,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원 한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접선 몇 개 나와요? 한 개요. 점이 주어졌을 때 원 같은 경우는 딸랑 하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일정해. 자, 이렇게 됐으면 이거 어떤 설정인지를 먼저 보세요. 원이 하나 주어져 있고 기울기가 2인 직선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이렇게 해서 반드시 두 개가 나오겠죠. 원박의 한 점에서 그었다 그러면요. 무조건 두 개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이렇게 나온 것이고, 얘네들이 서로 직교할 때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퍼져나갈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미치 속도로 유도를 할 건데, 지금 이동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분과 확실히 들어가는 분이 계셔서 기본적으로 원방을 하실 때 그 수많은 공식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우시면 안 돼요. 외우는 게 아니고 뭐냐면 외워질 때까지 유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얘를 확신을 갖고 계셔야 되냐면, 문제를 풀어서 공식을 쓸 때마다 머릿속에 맞다 이거지. 유도 과정이 주마등처럼 두둑두둑 바로 스쳐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즉시 암기를 멈추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를 암기로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이 공부가 계속 쌓여가면 그냥 나중에는 진짜 굉장히 양이 많아지고 무엇보다 내용이 깊어지기 때문에 맥락을 모르고 암기만 하셨다가는 어느 공식을 어디다가 써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약간씩 조건이 바뀌었을 때 공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저는 공식 외워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 3종 세트 중인 첫 번째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께는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적으로 현행 교과 과정에서는 맨 처음에 가르쳐 드릴 때는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1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원의 방정식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r제곱 내용 알고 계시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원주상의 어느 한 점 x1, y1이라는 점을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당장 자, 원주 상의 점이었기 때문에 x 자리에다가 x1 집어넣고 y 자리에다가 y1 집어넣으시면 r제곱 돼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높아시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x1, y1 이렇게 천자 붙었으면 뭐다? 얘는 상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하셨습니다. 고정점이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볼 건데 접선이라고 하는 거 탄젠트 라인은 일단 요 방향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알겠습니다. 자, 저 성질이 엄청 높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하여튼 시간에 그니까 x1, y1 지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죠? x 빼기 x1, y 빼기 y1 됐습니까? 자, 여러분께 필요한 게 뭐예요 이제? 기울기 잘한다. 자, 일단은 제가 기울기가 없거나 0인 경우는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요 빨간 녀석 기울기가 x1분의 y1이다. 그죠? 자, 그럼 여기다가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의 y1분의 x1 이렇게 쓰시면 끝났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 우리가 좋아하는 그 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좋게 막 이항하고 난리칩니다. x1, x 이렇게 빨간 파랑 곱해서 절로 넘겼습니다. 플러스 y1에다가 y 하시면 x1의 제곱에다가 y1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걔가 r제곱인가 우리가 r지롱 이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뭘 알아냈어? 접선의 방정식 x1x y1y는 r제곱이다. 얘를요, 요 포맷도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 유도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곧 얘를 이 케이스 조금 있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덧붙여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지금 빨간 놈이 이렇게 그러니까 x축상의 점이거나 y축상의 점인 경우에 대해서는 유도를 안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유도 과정에서는 걔네를 배제해놓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 자리에다가 제가 r,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한번 생각을 해봐요. r,0이라고 하는 건 요점이거든요. 접선 자체가 x는 r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맞죠? 기울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진짜 그렇게 나오나 보자. y 자리에다가 0치, y1이 0이야. 없어. x1 곱하기, 그러니까 r 곱하기 x는 r제곱이다. x는 r. 맞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결과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얘도 이제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놈들도 되는지 한번 봅시다. 뭐 할 거냐면 0,r을 여기다 집어넣어. x1이 0이야. y1은 r이야. 그럼 r 곱하기 y까지가 r제곱이다. y는 r. 나오네. 그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유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경우에 모든 점에서 다 쓸 수 있구나. 까지 수긍 가십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바로 이어할까요? 자, 그 다음에 뭐냐? 두 번째, 접점의 좌표 주어졌을 때 했고, 그러니까 접선이 있으면 점이 하나씩 있어야 되죠. 그죠? 점을 한 개 줬기 때문에 얘는 접선도 한 개 나왔다. 여기까지 세트를 기억하시고, 자, 기울기가 주어질 때, 자, 기울기는 m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기울기가 m짜리인 접선 한번 그어봐 라고 이제 출제자가 시켰어. 그러면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원점에다가 전소 성분소스네 이렇게 해놓고서 뭘 할 거냐면 여러분 지금 뭘 모르세요? 접선이 접하는 직선이에요. 그죠? 직선이야.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에서 뭐 이런저런 세트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기울기를 알잖아. y는 mx 꼴이네. 모르는 게 뭐밖에 없어요? n값만 모르십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기울기를 줬다는 것 자체가 기울기가 없는 직선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mx 빼기 y 플러스 n은 0입니다. 슬슬 시도보는 거 보이시죠? 자,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보십니다. m제곱 플러스 1에다가 루트 씌우시고 0이었으니까 절대값 씌우시면 걔가 r이랑 똑같다. 여기까지 납득하십니까? 자, 그럼 n값은 뭐여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r에다가 루트에다가 m제곱 플러스 1 나오죠? 자, 여러분이 혹시 책에서 이런 공식을 보셨다면 내용 모르고 딸딸 외우시면 어차피 다 까먹습니다. 어느 자리가 뭐였는지가 겁나 헷갈려. r이랑 m이랑 바꾸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딸딸딸 외워서 결론만 알아야지 라고 하시면 망해요. 언제 망하냐?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또 망하고요.
그래서 얘는 결론만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 흐름을 기억하세요. 아 기울기가 뭐 주어졌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하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원의 중심으로부터 그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구나. 그것만 계속 기억하시면 됩니다. 방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방법을. 그 밖에 얘를 실제로는 제가 이렇게 안 풀고 겁나 더 빨리 푸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원방이 익숙해지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아직은 알아서 좋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딱 주어졌을 때 뭐냐? 항상 두 개씩 있구나. 두 개. 그러니까 한 쌍을 이룬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원박의 한점. P, A, B라고 할게요. 실제로 뭐 A, B가 어디 있든 별로 상관은 없는데 자, P점이 어딘가에 있다고 치고요. 자, 여러분 지금 뭘 몰라요? 하여튼 시간에 한 점 지난 다음에 Y 빼기 Y1은 X 빼기 X1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뭘 모르십니까 지금? 기울기만 할 때 좀 자, 기울기를 몰라 근데 그럼 어떻게 하자?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딱 공식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세요. 다시 한번 mx 마이너스 y가 플러스 b 빼기 ma는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하시면 끝납니다. m이 어떻게 나오죠? 양상을 관찰을 해보세요. m제곱 플러스 1 나오고요. 0,0에서부터의 거리이기 때문에 b 빼기 ma에다가 절대값 얘는 쓰다 말 거예요. 그냥 얘가 r이 되도록 해라. 그러면 제곱하시니까 m에 대한 2차 방정식 푸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설명드릴까? 자, 그럼 m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 거기 때문에 출제자가 맨날 어떻게 주냐면 야 이거 만족하는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해. 기울기의 합을 구해. 이렇게 많이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2차 방정식 얘를 가지고 A랑 B로 표현하는 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안 쓸게요. 그래서 얘는 출제자가 이렇게 준 다음에 야 기울기의 곱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얘도 당연히 무조건 두 개가 한 쌍으로 나온다는 것까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접선 삼종 세트는 다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운다는 게 풀이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막 쓰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가서 나오는 내용들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뭐 삼각형을 어떻게 자르시는지가 얘네들이 뭐 서로 직각삼각형 합동인지 이런 거는 중등기하죠 그냥. 그럼 지금 뭐 머릿속에다가 직선 하나 더 집어넣으시기 어렵대요. 하나 더 해도 돼요? 일단 얘가 나왔으니까 극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극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3번에서 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극선은 접선이 아니에요. 접선은 3종 세트로 끝났습니다. 미분 배우시고 나서도 이 똑같은 3종 세트를 갖고 공부를 하실 거예요. 접선은 3종 세트. 얘는 그냥 번호로 따로 매기셔야 돼요. 자, 극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공식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몰라요. 저는 안 가르쳐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름은 안 부르고 막 설명을 길게 해서 내요. 있잖아, 원밖에 한 점이 있거든.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다가 그 두 개의 접선이 있을 거 아니야. 부터 출발을 해요. 걔네들이 원과 만나는 점, 즉 접점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 접점을 A하고 B라고 해볼게. 이게 썰이 긴 거예요. 지금 문제 설명이 아직도 안 끝났어. 그러면 A랑 B를 지나는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극선이에요. 얘네가 지름이랑 평행하다든지, 그러니까 얘네가 지름이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원의 지름이잖아. 아니거든. 왜냐하면 원의 중심에서 여기가 이렇게가 수직이어야 돼. 이렇게가 수직이어야 돼. 그죠? 알고 계시죠? B점까지 이렇게 그으면 수직이다. 따라서 얘는 지름일 수가 없다. 자, 극선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유도해 보겠습니다. 극선의 방정식을 유도하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결론은 외우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도 0,0짜리 직선을 할게요. 그러니까 0,0짜리 반지름 R짜리 그러한 원이라고 이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극선 AB라는 극선의 방정식 어떻게 유도하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첫 번째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뭔지 몰라요, 솔직히. 몰라. 근데 있겠지 뭐. 자, 그래서 일단은 AP라는 이 첫 번째 접선을 생각을 해보시면 하여튼 시간에 x1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다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 맞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그냥 그랬다고요. 자, 이번에는 BP 쪽에 있는 이쪽 접선을 생각을 해보시면 x2, y2예요.
x2x 플러스 y2y는 r 제곱 이거죠. 자, 여러분께만 속마음을 좀 공개합니다. 저 x1, x2 몰라요. x2, y2는 아직 몰라. 왜냐면 안 구했으니까.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끝까지 구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 상태로 제가 갑자기 고발합니다. 자, P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일단 한 번에 하나씩 봅시다. 자, 제가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야, T라는 점이 있잖아. AP 직선상의 점이야.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반박할 수 있어요? 자, P는 AP 직선상의 점이고 당연한 소리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P를 어디다 집어넣자? 아까 여러분 상수, 변수 구분 잘 하셨죠? X1 자리에다가 A 집어넣는 거야? 아니야. 어느 자리야? X 자리에다가 A 집어넣으라고. 그 다음에 Y 자리에다가 B 집어넣으라고. 여기까지 납득하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지금 뭘 알아냈냐면 야, X1A 플러스 Y1B가 R 제곱이래. 요 내용 알아내신 겁니다 지금. 그죠?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여기가 겁나 오묘해.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점 P라고 하는 것은 요 BP, 요 직선상의 점이다. 이것도 동의하실 수밖에 없죠. 뭐가 나왔어? X2A에다가 Y2B를 더하면 안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께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자,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이 유일하게 하나 결정된다를 알고 계시죠?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 세상에 딸랑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이제 걔가 누군지 봅시다. 여러분 지금 뭐 하셔야 되냐면요. A, B를 구하셔야 되거든요. 자, 보자. 얘를 x1, y1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라고 보실 수 있죠? 위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보시면 x2, y2를 지난다고 보셔도 되지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봅시다. 노랑둥이에 x, y 자리에다가 x1, y1 집어넣으시면 요 놈 나오는 거 맞죠? 밑에 놈도 x, y 자리에다가 x2, y2 집어넣으시면 등식 성립하는 거 맞죠? 와우, 놀랍게도 우리는 이제 방금 극선의 방정식을 유도해냈습니다. 따라서 얘는 ax 플러스 by는 r제곱이다. 이게 2017년 생화고 문제 중에 객관식에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야, 극선의 방정식이 뭐니? 이렇게 1차원적으로 묻질 않고요. 겁나 어렵게 됐어. 솔직한 얘기로 미정계수를 잔뜩 해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저랑 같이 했던 생화고반 친구들은 얘가 극선인 거를 바로 알아채서 극선의 방정식까지를 구해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나다 이렇게 가는 건데 오늘 드렸다가 멘붕 올 것 같으면 목요일에 드릴게요. 이제 문제는 만들어놨고 그래서 극선 정도는 당연히 알아내셔야 돼요. 대신에 극선이라는 표현은 쓰지 말자. 우리끼리만 쓰자. 다만지게 쓰지 마세요. 네, 그래서 극선이 뭐였다고요? 원밖에 한 점에서 이제 원에다가 대고 접선을 두 개를 그었어. 그럼 점이 각각 생기겠죠. 접선 하나당 접점 하나씩. 그러면 이 접점 두 개를 쓱 있는 노랑둥이를 극선이라고 부르고 방정식은 그 ax 더하기 by는 r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 아까부터 쓰셨던 x1, x 더하기 y1, r제곱이라고 있었죠. 거기서의 x1, y1은 뭐냐면 원주 상계점이었어요. 여기서는 a, b가 원 밖의 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스스로가. 이래서 유도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원과 원의 위치 관계도 또 마찬가지. 이게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원과 원의 위치 관계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여러분은 그러니까 맞나 안 맞나? 요거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맞나 안 맞나? 자, 이원 저원 밖에 있어요. 자, 이원 저원 밖에 있는데 쓱 접했어요. 이원 저원 두 개의 점에서 만나요. 그 다음에 이원과 저원이 안쪽에서 접해요. 이원과 저원이 이런 식으로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를 알아두시고, 제가 이제 두 원의 중심거리를 D라고 두겠습니다. 디스턴스. 자, 중심거리를 D라고 했을 때 D라고 하는 놈이 너무 멀어서 네 반지름, 내 반지름 다 합쳐봤자, 그러니까 각자 겁나 뻗어봤자 닿지도 못해. 그러면 못 만나는 거죠. 밖에 있으면서 못 만난다. 얘는 뭐냐? 중심거리가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이랑 똑같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자신이 없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야,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 한 것보다 D가 작으면 만나겠네 만 하고, 이쪽은 아직 좀 남겨놓을게요. 빈칸 남겨놓으시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 그러니까 그림 정말 많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요만큼을 D라고 했을 때 D에다가 R 더하시면 R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큰원의 반지름. 따라서 D는 R 빼기 R하고 같구나 까지 수긍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위에 걸 생각을 해보시면 형님 얼른 푸세요 지금. 그 내용 좀 빨리 푸시고 그 다음에 앞에 열어야 되는지. 자, 그러면 D 값이 그냥 R 더하기 R보다 마냥 작기만 하면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반박이 이거죠. 아니야. 그래도 두 점에서 만나려면 R 빼기 R보다는 크기는 커야 돼.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못 만나는 경우는 뭐냐?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에다가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중심까지의 거리에다가 꼬마 반지름까지 더 뻗어봤어. 그래봤자 큰 반지름 님한테는 아직 받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얘를 뭐라고 써? D가 R 빼기 R보다도 더 작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는 사실 요게 끝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들이 뭐가 있느냐? 문제는 이제 직접 풀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자, 첫째, 공통 접선의 개수부터 보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뒷페이지도 여기 있습니다. 자, 공통 접선의 개수 보자. 이런 식으로 생긴 공통 접선을 공통 외접선 이렇게 불러요. 공통 외접선이 두 개죠. 공통 외접선이 두 개. 공통 외접선이 한 개. 공통 외접선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 이번에는 뭐냐? 공통 내접선은 뭐냐? 공통 내접선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두 개 나온 거 보이시죠? 공통 내접선 한 개 나왔네? 없어. 나머지 공통 내접선이라는 개념이 없죠. 얘네들을 이름을 다르게 부릅니다. 공통 내접선, 공통 외접선. 이 내용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서 파생되는 다른 문제들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 감각을 키워나가셔야지 제가 PD를 쫙 유형별로 다 해드려서 외워서 풀 수는 없습니다. 원방 두시는 분들께 퀘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하고 바로 시험 볼게요. 일찍 해야 되니까. 자, 7번, 9번. 13번. 16번. 자, 구원의 위치 관계에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자, 우리한테 두 개의 원이 딱 주어졌어요. 얘가 근데 원과 원이 만났어 안 만났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 정세를 깔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출제자가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어. 뭐 가령 아무거나 그냥 막 써볼게요. 대충 베껴볼게요. 2x 빼기 6y 빼기 15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주고, 자, 두 번째 원은 이런 식으로 줬는데 제가 일부러 베꼈습니다. 이건 뭐냐면 두 개 원이 나중에 계산해보시면 중심거리 계산해보시면 이렇게 만나요.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는 원들입니다. 얘는. 자, 그러면 여기서 맨날 나오는 건 뭐냐면 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좀 구해라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하셨을 때랑 완전히 똑같이 1용이 더하기 k 곱하기 2 곱하기 0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끝나버리죠. 여기까지 충분하십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k 자리에다가 이것저것 막 집어넣어 보시면 얘도 x의 제곱 y의 제곱으로 시작을 하고요. 쟤도 x의 제곱 y의 제곱으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항상 원이 나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까지 수긍하십니까? 자, 그러면 원과 원이 일단 두 개의 점에서 만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초반에 원을 하나로 딱 결정하려면 점이 몇 개 있어야 돼요? 세 개 있어야 되는데 두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원은 뭐다? 무수히 많다. 얘도 되지, 얘도 되지. 그 중에 제일 조그만 건 얘 노란 동이를 지름으로 하는 거겠죠. 겁나 큰 원에서의 일부형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겁나 많다. 대신에 누구는 표현 못한다? C2는 표현 못한다. 그거죠. 제가 K를 여기다 붙였어. 자, C1은 어떻게 표현하냐? K가 0 집어넣으면 되잖아. 근데 뭔 짓을 해도 C2는 얘를 표현할 수는 없다. 맞습니까? 요 내용까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해보자. 제가 갑자기 확 도발해서 야, 나 K가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야. K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어. 얘가 무슨 꼴이 되겠지만 X제곱 Y제곱은 싹싹 없어져 버리는 거 보이십니까? 그럼 X하고 Y에 대한 1차 방정식밖에 안 나오잖아. 그죠? 근데 두 점을 지나긴 지나야 돼. 그죠? 왜냐면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는 0을 동시에 만족하는 요 점을 지나야 되니까
그럼 걔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공통형의 방정식이다. 여기까지 납득하십니까? 공통형은 사실은 직선이거든요. 그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네, 이 중에 공통형의 방정식이다 까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더도 잘 기억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익숙해질 필요가 있으니까 이 정도 좀 풀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 가지 방정식 하시는 분들 좀 보시죠.